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에서 한류 성공 비결은 할리우드에 없는 색다른 볼거리란 제목의 프랑스 언론 로셀에 올라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의 문화가 가장 적극적으로 퍼져나간 대륙이 바로 유럽입니다. 워낙 유럽에서도 코로나 초창기 강제적인 방역이 컸던지라 집안에 갇혀서 대부분 TV 앞에 앉아 OTT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이슈를 일으키며 가장 먼저 반응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급기야 영국은 빅토리아 엘버트 박물관에서 한류 전시회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류에 더 적극적인 나라가 유럽에서 나왔는데 그 나라는 바로 프랑스입니다. 작년 후반부터 프랑스는 K 콘텐츠 또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피지컬 백을 시작으로 정의, 더 글로리 등이 프랑스 넷플릭스 상위에 들며 한류 특히 K-드라마 기사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프랑스 언론 로셀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가을 넷플릭스 TV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무렵 프랑스 역시 이 인기를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길을 걷다 보면 필수적으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드라마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 오징어 게임을 일부러 시청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는 프랑스에서 한류는 더 이상 마이너한 문화가 아닙니다. 트위터에 따르면 프랑스는 2020년 한국 콘텐츠를 가장 많이 트윗한 유럽 국가에서 2위, 전 세계적으로 13위를 차지했습니다. K-팝으로 시작된 한류 팬층이 K-드라마로 확장되고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전반적인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식으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K-드라마 열풍 때문인지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관광객과 어학연수 개비어를 떠나는 학생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어학연수 여행사 보야주랑그는 일간지 르파리지엔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어 강좌 수요가 5년 만에 300%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캠퍼스 프랑스 또한 2019년 기준 한국 내 프랑스 학생 수가 2014년 이후 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2010년대에도 프랑스 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플랫폼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K-드라마 팬들은 대부분 한국 드라마를 제공하는 프랑스어권 웹사이트 드라마시옹을 이용했습니다. 2015년이 되었어야 프랑스 민영 방송인 TF1 채널이 자체 플랫폼 마이 TF1 엑스트라를 통해 4편의 한국 드라마를 자막과 함께 제공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프랑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했고 어렵다는 추측이 조심스레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가 창궐하며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프랑스 역시 디지털화가 되었고 OTT 플랫폼을 통해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팬데믹 당시 여러 국가가 그랬듯 프랑스 정부 역시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격리했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프랑스 내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급증했으므로 한국 드라마는 수요와 공급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맞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을 맞아 극장보다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한들 품질이 낮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넷플릭스가 영어권, 비영어권의 다양한 콘텐츠를 유통하는 글로벌 플랫폼임을 생각해 볼 때 한국 드라마는 세계 시장을 무대로 뛰어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 이후 프랑스 대중들의 K-드라마 TV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 그 방증입니다. 한국 TV 시리즈인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신사 아가씨, 더 글로리 등을 비롯해 영화 수리남, 고요의 바다가 공개될 때마다 프랑스에서 비영어권 방송 프로그램 탑10에 들며 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에서 K-드라마가 성공한 원인으로 컨텐츠의 뛰어난 품질과 미장센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주류인 미국 컨텐츠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을 꼽았습니다. 한류 연구자 실비 옥토버는 우에스트 프랑스와의 인터뷰에서 성적 장면 없이 사랑과 우정을 논할 수 있고 다양한 불행, 정신질환, 감옥살이 등을 겪어도 인물 간의 유대감이 강화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배경이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한국 드라마를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프랑스의 대중문화 주간지 텔레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는 다양한 장르를 통해 현대와 전통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한국의 현 주소를 잘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한국 문화를 낯설게 느끼던 서양권 사람들에게 K-드라마가 진입장벽을 낮추고 동시에 독특한 미학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입증된 만큼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장르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K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인 셈입니다. 올해 1월 공개된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백이 프랑스 넷플릭스 탑3의 성적을 낸 것을 보아 이 전략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등장한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 2도 예상한 대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진정한 K-드라마 열풍의 나라라고 말해도 될 만큼 한국 미디어 콘텐츠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유럽에서 더 글로리를 계기로 K-드라마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했고 이 기세를 넷플릭스가 이용했다면 지금쯤 K-드라마로 유럽 지역에 더 많은 구독자를 유치할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넷플릭스는 요즘 이상한 방영 행태를 보이면서 남미와 유럽의 K-드라마를 지연 방송하거나 아예 방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 초 피지컬백 때만 해도 프랑스 넷플릭스 공식 유튜브엔 피지컬백 짧은 영상이 올라오며 어느 정도 성의가 보였지만 요즘은 프랑스 넷플릭스 공식 유튜브엔 미드와 일본 애니 예고편만 가득하고 K-드라마나 K-쇼의 예고편은 단 한 편도 올리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K-드라마를 단순히 이용만 하고 미드를 추월하지 못하도록 순위 집계 방식과 지역별 차별 방송을 하는 것은 알겠지만 넷플릭스가 유럽에서 더 강해질 수 있는 K 콘텐츠라는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는 행태라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